자,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딱 한마디로 이 시장을 구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시장이 완전 공포에 떨다가 갑자기 환호성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그 한마디는 과연 뭐였을까요?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날 아침 시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0월 14일, 그날의 시작은 그야말로 완전한 패닉 상태였어요. 투자자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본 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와, 온통 파란색이죠? 시퍼렇다고 해야 하나? 다우존스 지수가 장 시작하자마자 무려 1.3% 가까이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랬을까요? 범인은 바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새로운 제재가 나올 거다, 보복 조치가 있을 거다 이런 뉴스가 터지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 전문가들도 다들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CIO 리처드 사퍼스타인 같은 사람은 이런 무역 전쟁은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을 박살낼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만큼 시장의 믿음이 정말 유리알처럼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날 오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위기가 그냥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아침에 그렇게 폭락하던 다우지수가 손실을 다 회복한 걸 넘어서 결국엔 플러스 0.44%로 장을 마감합니다. 아니 도대체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대반전이 가능했을까요? 무슨 깜짝 무역 합의가 타결된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바꾼 건 딱 한 사람의 연설이었어요. 바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었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그가 어떤 정책에 대한 힌트를 딱 던졌는데 그게 바로 알파벳 Q와 T, QT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글자가 시장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 이 QT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찍어내는 거의 정반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풀린 돈을 중앙은행이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연준이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잡겠다고 2022년 중반부터 이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욕조에 비유해 볼게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금리 인상은요, 욕조에 물이 더 들어오지 않게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QT는 뭐냐? 이미 욕조에 받아져 있는 물을 아예 배수구로 빼버리는 겁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죠. 근데 연준이 이렇게 욕조물을 빼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아주 된통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 말에 QT를 시작했는데 1년 뒤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단기자금 시장이 마비되는 레포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거예요. 결국 연준은 부랴부랴 QT를 조기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겠어요? 욕조물을 너무 급하게 빼면 배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투자자들이 QT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파월의 그 한마디가 어떻게 시장을 구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구한 그 한마디.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차대조표 축소, 즉 QT를 멈출 거라고 늘 말해왔죠. 어쩌면 그 시점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배수구 이제 곧 닫을지도 몰라 하고 힌트를 준 거죠. 이 발언이 왜 중요했냐면 연준이 이미 2조 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인 뒤였기 때문이에요. 돈이 한참 마르고 있던 와중에 곧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시장은 이걸 드디어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트는구나 하는 피봇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효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QT를 멈춘다는 신호 하나에 시장은 열광했죠. 왜냐?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고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살 때라는 강력한 신호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스테리는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준이 발표하는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직접 보세요. 진짜로 돈을 걷어들이는 속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파월 의상에 다음 연설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정말로 QT 중단에 대해 확언을 하는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되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진짜 신호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롬 파월은 정말 그 한마디로 시장의 패닉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파월은 다시 한번 시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한마디는 그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진통제에 불과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